저는 이번에 실용음악관 리모델링에서 MEP 부분을 맡은 송고은입니다. 먼저 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. MEP는 메케니컬, 일렉트로니컬, 플럼빙의 약자에서 기계 설비나 배관 같은 거에 대한 파트입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배기 덕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먼저 기존에 있는 MEP 설계들을 보면은 2D 드로잉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오토캐드의 MEP나 아키캐드에서 제공하는 MEP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3D 모델링으로 가서는 기존에 있던 오토캐드 MEP도 그렇고 아키캐드에서는 아키캐드 MEP 모델러라는 애드온이 생겼고 레빗 또한 레빗 아키텍처에 플러스해서 MEP가 또 발생했고 그 외에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습니다. 디테일하게 비교를 할 수 없었지만 이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다들 3D가 시각적으로도 보기도 좋았고 앞에서처럼 이렇게 보기도 좋았고 각자 프로그램에 맞는 라이브러리도 다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하지만 이제 사용하는 영역을 보면은 마이크로스테이션은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나 아니면 약간 공장 설계 같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아키캐드는 모델링이 쉽다는 장점에 비해서 단순히 모델링은 좋지만 BIM으로서는 사용하기 좋지 않다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토데스크에서 출시된 레빗하고 오토캐드 MEP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나 다 비슷하지만 레빗이 좀 더 BIM에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캐드보다는 레빗이 더 이제 BIM으로서 더 쓰기 좋다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구글 트렌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심도를 알 수 있었는데요. 이 관심도는 검색량이나 검색 어등을 통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많이 검색했나 볼 수 있었는데 앞에서 봤던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이들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검색어가 있었고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더 적게 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셋만 비교를 해봤는데 아키캐드는 많이 사용된다고 한국에서 알아봤을 때는 많이 사용된다고는 볼 수 있었으나 구글 같은 데서는 검색어가 적은 거 봐서는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닌 것 같고요. 수치로 봐서는 레빗 MEP가 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실용음악관의 기존 덕트 모델링입니다. 동쪽이죠. 아이고. 화장실 배기 덕트가 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서쪽으로는 우리 다목적실이 1층에 그리고 이제 연습실을 위주로 해서 배기 덕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증축했던 부분은 이제 4층하고 옆에 추가된 이 부분이었는데요. 저는 화장실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파트 1이라고 두고 배기 2랑 3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파트 B라고 해서 구분했습니다. 먼저 배기 덕트 같은 거는 계산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추가되는 양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덕트량의 설계를 알기 위해서 대략적인 이렇게 계획을 기존 도면에서 어떤 걸 사용했는지 알아봐왔고 기존에 있는 맨 위에 위치한 이 설비의 용량이 총 5,400인데 여기에 지금 설치된 공기 터미널로 봤을 때 총 5,400으로 같다는 수치를 알 수 있었고
하지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1800이었는데 제가 알아본 거로는 이 기계의 풍량을 조절해서 이 부분만 위에만 하나만 더 설치를 하더라도 기존의 시설로 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외에 더 추가 없이 할 수 있었고, 다만 이제 파트 B가 좀 문제였는데요. 이제 면적이랑 비교를 해서 면적을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. 배기 펜 2와 3가 있었는데 2는 가장 이렇게 이쪽 아래쪽에 다목적 실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9000이라는 이제 풍량을 충족시켜야 됐고, 또 배기 3는 연습실만 하는데 2100 정도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. 이것은 지금 기존의 설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용량이고, 면적을 따로 비교를 해봤을 때 면적에서 필요하는 양은 1365만 필요했지만 기계 설비로 이만큼을 더 충족시켜주는 거를 더 확대해서 충족시켜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, 증축되는 부분도 계산해봤을 때는 2298이었는데 아까 파트 A랑 비교해봤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부분이 증축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없었고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구분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. 선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초록 색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새로 증축한 부분입니다. 두 가지 펜이 한 가지 펜으로 전체를 담당하기엔 너무 영역이 커서 두 가지 펜으로 구분을 했고, 앞에 있었던 비슷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배기펜과 같은 종류와 같은 용량을 사용해서 총 2500이라는 용량을 만족을 시켰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200 정도가 더 오버돼서 충족을 시키는 상황이 되었고요. 레빗에서 기능을 좀 더 써보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오류가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덕트 시스템 확인이라는 부가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봤을 때 생겼던 오류가 이런 화면이 생겼습니다. 이 뜻은 설치된 그 기기 설비가 여기에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를 했고, 또 이 덕트를 클릭해서 봤을 때 시스템 조작이라는 탭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설명에 보면은 빨간색이 시스템의 최상 경로를 나타냅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이 펜은 100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공간과 같이 비교를 해서 적당한 압력이나 이제 배기량을 충족시켰는지 레빗만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,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링크를 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측정이 안 됐고, 공간을 따로 측정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링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모델링을 해야지만 그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적합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볼 수는 없었고요. 대신에 압력 손실 보고서라고 해서 설비 전문가가 봤을 때 어디가 충족이 안 되고 얼마큼 손실이 돼서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간섭 체크를 또 했는데요. 레빗만의 간섭 체크가 있어서 레빗만의 간섭 체크를 먼저 해봤을 때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는
물론 2D로 기존의 2D로 그렸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이게 화장실 기존 드로잉인데 기둥이 있는 선에 보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 보선에 맞춰져서 이제 드로잉이 되었었는데 저는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간섭 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나비스웍스에서 받아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을 같이 보니까 이 부분 같은 부분이었던 거를 나중에 알 수 있었고요. 다만 나비스웍에서 이제 좌표를 넘겨주는 거를 계속 실패를 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리드 수치로 판단을 하게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원래는 2D에서는 2층과 3층에서는 같이 이제 수직으로 일치가 됐었는데 1층에서는 일치가 되지가 않아서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와 간섭이 되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나비스웍도 덕트하고 보랑 기둥이랑 이렇게 맞는다는 거를 체크를 해줬고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자면은 레빗 MEP로서 이제 설계를 하고 다 좋지만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전에 발표를 해줬던 것처럼 IPD로서 제대로 되려면은 모델링 하는 사람도 설계하는 사람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주기 전에 준비가 잘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했던 것도 기존 모델링에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덕트하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모델링 부분에서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